안녕하세요. 기분 좋아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일단 오피셜이 떴으니까. 3등으로 진 거든요. 지금 이적 시장 먼저 얘기를 하는데 시비 걸지 마요. 시작할 때부터. 알겠습니다. 사비뉴가 오늘 오피셜이 떴죠? 사비우. 맞다. 죄송합니다. 이 사비우가 네. 이제 본인이 영상을 찍었더라고. 저는 사비뉴가 아니고 사비우라고 발음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비우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비우 이제 오피셜 영상을 또 시몬스가 찍어줬어요. 그쵸. 절친이니까. 그렇죠. PSV에서도 뛰었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왔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토트넘이 보여줬잖아요. 공격진이 이제 너무 필요하다. 네. 근데 거기서 정말 필요했던 영입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사실상 이 종류가 세요. 네. 근데 왜 센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마르무시가 그러니까 지금 더블딜을 하잖아요. 뭐 마르무시는 오피셜은 아직 안 떴지만 마르무시가 세론이 달려 있어가지고 프랑크푸르트한테 한 5에서 10% 줘야 되니까 사비우의 가격을 조금 올리고 마르무시의 가격을 조금 낮춰서 가격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사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리는 아니겠다. 그쵸. 또 이제 마르무시는 선임대 후 내년에 완전 이적으로 의무이적이죠. 의무이적이 네. 포함된 딜로. 네. 오, 괜찮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올 시즌에는 이제 이적료가 안 나간다. 그럼 일단 4강무 중에 4무는 사실 거의 확정이 됐고 그죠. 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맨시티가 갑자기 노린다. 되게 인기가 없던 매물이었거든요, 사실. 토트넘 팬들도 각포를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왜 데리고 오냐, 막 약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포만한 매물이 없는 것 같아. 그 1라운드에서도 골을 넣고. 그치. 근데 리버풀이 윙어를 2명 영입을 안 하면은 각포를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대체사였는데 또 2명으로 그치, 바뀌었어요. 와. 그리고 이제 또 바르콜라가 리버풀과 조금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민테를 또 계속해서 노리고 있잖아요. 리버풀이. 그쵸. 리버풀이 민테를 노리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2명이 되면은 4강무가 완성이 될 수 있다. 그쵸. 근데 맨시티가 좀 걸리긴 하는데 이제 각포 입장에서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되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는 도쿠랑 세메뇨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각포가 밀 수도 있죠. 왜? 안 돼요. 못합니다. 각포는 맨시티를 갈 정도의 실력이 안 됩니다. 토트넘에 갈 정도의 실력이다. 그쵸. 네. 저는 각포를 되게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4강무가 좀 완성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각포를 만약에 영입을 못할 경우 이제 차선책으로 레앙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보강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영입 후보까지 이제 다 뽑아놓은 상태여가지고 학포가 온다고 하면 학포가 오는 거고 못 온다고 하면 바로 레앙을 할 것 같아요. 왜 또 학포예요? 그러면 4학무 아니에요? 1라운드가 끝나고서 솔직히 처참했잖아요. 토트넘이. 엄청났죠. 네. 그래서 텔도 뭐 임대 보낸다 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레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뇨스를 또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톱 자원에 마테타도 그래가지고 엄청 바빠졌어요. 1라운드가 끝난 뒤로. 그쵸.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아스날이 이제 맨유에 8대2로 가르마 사건을 그러고 패닉바이를 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이적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 영입했으면 좋겠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르티넬리가 1라운드 경기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릴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선수 개인 합의도 거의 끝난 것 같고 구단 간의 합의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5M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 그것만 맞춰지면 갈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씁쓸합니다. 그치. 당연히 경기에서 너무 못해버리니까 욕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있던 선수고 사실 마르티넬리가 이강인 선수랑 동갑이에요. 2001년생의 어린 선수고 아스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건데 아마 지금 나이에 사우디로 가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다시 유럽으로 오는 건 쉽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좀 더 아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티넬리가 뭐 물론 실수도 되게 많지만 되게 중요한 골들을 좀 넣어줬다고 나는 봤었거든. 일단 맨시티전 동점골이랑 그때 이제 별명이 생겼잖아요. 이스타 TV 쪽에서 생겼긴 했지만 마르캄프라고 네, 그런 별명도 있었고 사실 이것도 말했었지만 챔스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을 만들어준 선수가 마르티넬리였어요. 제일 많은 골을 넣어줬고 리그는 개똥 쌌는데 챔스에서는 진짜 잘했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씁쓸합니다. 마음 한 구석이 조금 아려요. 간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말티를 꽤 비싼 가격에 네. 보내기 때문에 50에 이상에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다시 한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훌리안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훌리안을 이제 좀 놓고 싶어 하는 게 보여. 근데 바르셀로나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아스날로 보내고 싶어 해요. 구단에서는. 그래서 아틀레티코랑 아스날도 서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 선수 본인만 마음을 열면 올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하비르츠도 있고 요케레스도 있는데 톱을 또 데려올라 하냐. 그것도 저번 시즌 리그에서 8골밖에 못 넣은 톱을 왜 데리고 오려고 하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계획상으로는 좌윙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훌리안도 원래는 윙 출신이었고 그리고 촐리스랑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 킥력이 좋고 완전히 다 제낄 수 있는 정도의 속력은 아니지만 공을 발에 붙여서 빠른 킥 템포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 이거는 되게 비슷한 자원인데 그리고 훌리안이 그래도 한 단계는 더 위에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무리 요즘 촐리스가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일단은 훌리안의 영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오면은 열심히 응원을 할 거고 앨런 시어러가 훌리안 알바레스가 아스날로 오게 되면 이번 시즌 우승 경쟁 끝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꽤 막강한 자원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 어쨌든 뭐 잘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훌리안이 딜이 파토가 나면은 그냥 오시면 데리고 올 거라는 기사도 또 있고 이제 이적 시장이 거의 끝나가죠. 저 이제 해봐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젠가 기사를 봤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돈 많이 쓴 구단 했더니 1등 첼시 2등 토트넘 3위 아스날이더라고. 의외로 다른 팀들이 진짜 돈을 안 썼나 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맨시티가 판매금이 엄청 많다 이런 기사도 좀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니코 곤살레스가 그렇죠. 뉴캐슬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 그냥 사온 금액 거의 다 받고 팔았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적 시장이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들려올 소식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한 번에 또 알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의 메인 콘텐츠죠. 안 찍으면 안 돼요? 네? 안 찍으면 안 돼요? 지금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어떻게 안 찍어요. 이제 메인 콘텐츠죠. 1라운드 리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막전 아스날이 코벤트리를 만나서 3대0으로 그냥 가볍게 승리를 그렇죠. 했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 경기가 어땠는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혼자 찍은 아스날 경기 아니, 쿠팡 플레이를 봐야죠. 왜 아스날 경기. 본인 영상을 봐요. 아스날 경기 리뷰 한번 봐주시고 네. 일단은 이 경기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웨데고르, 화이트, 사카 삼각편대가 다시 살아난 점 그러니까 화이트의 폼이 좀 많이 올라온 거 되게 좋았고 촐리스가 아직 승격팀이랑만 붙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통할 만한 자원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라운드 치른 팀들 중에 이제 강팀이 또 있잖아요. 이제 월드컵 나갔던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팀 같았다. 아스날이. 그럴 수밖에 없죠. 우승국 출신 선수가 3명인데 2명은 경기를 하나도 안 뛰는데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스날이. 그렇죠. 일단은 좀 아쉬웠던 건 너무 아쉽죠. 기마랑이스가 경기 전에 허벅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못 나오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 3, 4위전까지 뛰었지만 복귀를 하고 바로 개막전부터 출전해준 사카랑 라이스가 그렇죠.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무적이었고 일단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는 승격팀과의 경기였고 그리고 감독이 또 램파드였잖아요. 그렇죠. 램파드 상대로 저희가 상당히 기록이 좋아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다음 경기를 보시면 네. 꼭 당연한 결과들이 나오진 않았다. 네. 어떤 경기였을까요? 조금 충격적인 결과죠. 승격팀인 헐시티한테 맨유가 졌어요. 그것도 2대0으로 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즌 프리뷰를 할 때 조금 걱정을 했었잖아요. 맨유를. 그렇죠. 근데 그게 그대로 좀 나왔다. 수비가 진짜 문제가 좀 있어요. 맨유가. 뭐 공격적으로는 잘했는데 골이 안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그 헐시티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격진들이 아직 날카로움이 많이 살아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금방 올라올 것 같고 다만 수비는 진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라운드부터 엄청난 이변이 있었죠. 이 경기 때문에 우리 감스트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시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렇죠. 네, 맨유 쳤네 막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쨌든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팀 중에 하나인 그쵸. 만큼 우리 주변 지인들 중에도 맨유 팬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맨유 팬이었었으니까. 아, 네. 맨유 팬분들이 단톡방에서 많이 이탈하셨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충격적인 네. 결과가 나왔고 이제 다음 경기 노팅엄 대 리즈 이제 이 경 경기는 좀 치열했습니다. 그쵸. 양 팀이 계속 주고받았고 네. 리즈에서는 어쨌든 맨시티에서 취업 사기를 당한 트래포드 키퍼가 엄청 좋은 모습도 아니었어 이것도. 그쵸. 근데 다만
실점은 하지 않았고 팀의 1점차 승리를 지켜줬고 리즈의 슈타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는데 그 잘 막던 마르셀스가 그거를 왜 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막을 만한 골이지 않았나.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에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은디아예였어요. 왜 빅클럽이 이 선수를 노리지 않는가를 보여준 경기 같았어. 드리블 진짜 잘해. 측면을 부숴 막. 근데 그 다음이 아쉽습니다. 근데 바리에 되게 뭐 멋진 골도 있었고 듀스버리올이 또 엄청난 골을 꽂아 넣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맨시티가 자꾸 미드필더를 팔잖아요. 우리 마레스카가 또 다시 듀스버리올을 데리고 가려 그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저번 시즌에 컨퍼런스로 또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맞아. 너무 힘없이 무너졌어. 아까 이제 이적 시장 얘기할 때 또 마테타 얘기도 나왔었는데 마테타도 솔직히 그렇게 큰 좋은 모습 못 보여줬고 에버튼이 그리고 생각보다 수비가 강하긴 해요. 타코스키나 브라이스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경기에서 진짜 수비 잘했고 그렇죠. 좀 반가웠던 건 크리스탈 팰리스의 토미야스가 이제 데뷔전을 바로 치렀습니다. 일본인 선수가 2명이에요. 카마다 다이치랑 토미야스. 근데 카마다 다이치도 뭐 평점은 좋게 나왔던데 좀 아쉬웠던 것 같고 토미야스도 사실 뭐 크게 보여준 건 없어서 그리고 저희 아픈 손가락이었던 은케티아도 나와서 정말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경기였다. 어지간하면은 우리 팀이랑 연이 있었던 선수들이니까 좀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렇죠.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에버튼은 이번 시즌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슨 선수도 갔으니까. 브레넌 존슨 네, 뭐 나와서 해주겠죠. 나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던데.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입스위치 대 썬더랜드.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승격팀이 전 시즌 승격팀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썬더랜드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도 나가는 그죠. 팀이에요. 그만큼 라인업도 나름 막강한 팀이고 근데 입스위치가 일단 NC소가 같더라고요. 아 맞아.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어. 왜 얘가 여기 있지? 근데 갔는데 쟤 잘하긴 하더라고.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는 장면에서 그냥 수비를 다 끌어놓고 제끼더라고. 그치. 와, 그 장면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장면부터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러니까 잘 보이기는 해. 그러니까 위치 그치, 선정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아. 그리고 드리블이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마무리가 아쉽더라고. 약간 은디아의 하위 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런 선수 중에 또 토트넘 출신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잭 클라크라고. 원래 토트넘에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왜냐면 토트넘이 그 당시에는 어린 선수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많이 못 크고 임대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저 이부 리그 쪽으로 네. 계속 전전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썬더랜드인데 그러고서 완전 이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팀이 이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친정팀한테 골 넣는데 세레머니를 좀 맛깔나게 하더라고요. 뭔가 있었나? 여기도? 그러니까 하베르츠도 왜 첼시한테 골 넣고 세레머니 겁나 박았었잖아. 그 아뎨 아씨 네, 이제 다음 경기는 캠벨. 다음 경기는 기가 막힌 경기였어요. 맨시티 대 본머스거든요. 뭔 개소리세요. 기가 막힌 경기 하나 있었는데 왜 건너뛰어요 이거를. 진짜로 충격적인,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 1, 2, 3 안에 들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는 맨유 헌시티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왜냐면은 맨유 같은 경우는 치고받고 하다가 졌잖아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하긴 했는데 그 한 행동이 무어 행동이라서 무어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존감 떨어집니다. 진짜 무어 행동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라운드 이후에 공격수 링크가 엄청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격진의 상태를 봐라.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격만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비 조직력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도 프리뷰 영상 찍을 때 심지어 아스날 팬인 저마저도 토트넘을 되게 높게 평가를 했었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뭐 전문가들도 토트넘 괜찮을 거다고 많이 예측을 하셨는데 와 진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주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경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입생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주전 선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더벤 포로, 그다음에 뭐 마페스 페란데스나 뭐 메디슨 같은 경우도 후반전에 나오긴 했는데 솔직하게 그냥 자기 위로로밖에 안 들리고요. 하게 해주세요. 1라운드니까. 네. 그래서 2라운드 때는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경기 라이브 할 때 아니 다음 경기 이제 맨시티 경기는요? 아니 라이브 할 때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라이브까지 얘기를 라이브 할 때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아 싫어요. 저희가 쇼츠로도 한번 다시 제작을 할 건데 라이브 중에 캠벨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에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토트넘을 응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욕설을 하시면서 도저히 이제 토트넘 응원을 못하겠다. 저 이제 아스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닉네임도 바꾸시고 네. 그날 이제 라이브 끝나고 나서도 저랑 한참 아스날 얘기하다가 또 가셨거든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쇼츠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도 됩니다. 됐고요. 네. 이제 다음 경기 아까 계속 넘어가고 싶어 하셨던 거 말씀하시죠. 저 갈 테니까 혼자 하세요. 다음 경기 이제 맨시티 대 본머스. 야 여기서도 이변이 일어날 뻔했어. 그렇죠. 맨시티가 커뮤니티 시드에서 좀 그냥 무기력하게 졌잖아 사실. 그렇죠. 저희가 발랐죠 그냥. 선수들의 폼이 많이 안 올라와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본머스한테 일단 선제골을 먹히고 거의 극장골을 넣고서 승리를 했죠. 80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지고 있었어요. 그치. 근데 결국 방패로 뚝갑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랑 그바르디올. 근데 이렇게 방패로 뚝갑 패면서 이기다가 결국에 강등권까지 떨어졌던 팀이 있었거든요 저번 시즌에. 그래서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가 강팀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메니언 더비였죠 이게. 근데 세메누도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특이했던 점이 마크 게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어요. 아 맞아. 그거 조금 놀랬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였던 게 니코 곤살레스를 판 게 게이를 올려서 쓰려고 그러는 건가? 약간 펩 때 스톤스를 올려서 썼던 그치. 것처럼 게이를 쓰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후사노프랑 후벤 디아스도 계속 단단한 그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센터백이 있으니까 또 그바르디올도 센터백 뛸 수 그쵸. 있고 좀 신기했어요. 마크 게이를 수미로? 이거는 진짜 좀 신박하다. 게다가 어쨌든 뭐 코너킥이지만 골도 넣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도 괜찮았고 생각보다 저 자리에서도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충격적인 경기. 진짜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 경기를 본 이유는 아스날의 다음 상대가 이제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이고 네. 아스톤 빌라한테 물 먹은 적이 꽤 있었어요 아스날이. 그치. 그래서 되게 걱정하면서 그리고 또 로저스 때문에도 물을 먹었잖아요. 하여튼 되게 걱정하면서 봤는데 브라이튼이 잘한 건가요? 아스톤 빌라가 못한 건가요? 아, 근데 브라이턴이 잘하기는 했어요. 저는 사실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후반전부터 봤어요. 근데 전반전에 아스톤 빌라 한 명 퇴장당했고 스코어가 4대0이길래 한 명이 퇴장당해서 경기가 말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골을 먹히고 퇴장당했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 경기도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다. 브라이튼도 잘했고 맞아. 브라이튼이 휘르첼러 감독이 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술적 기행이라고 볼 정도로 조금 신기한 전술도 선보이고 거칠기도 하면서도 경기 조립해가는 과정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한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약간 그게 딱 떨어진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저는 그냥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라, 일단 주안 고메스가 울버햄튼에서 이제 이번 시즌에 아스톤 빌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울버햄튼이랑 아스날이 할 때 진짜 많이 괴롭혔어 아스날을. 그냥 막 거칠게도 하고 지가 파울해놓고 막 아픈 척 겁나하고 막 그랬던 선수인데 이제 퇴장을 당해버려서 다음 경기 못 나옵니다 일단.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주전 자원을 많이 판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경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 경기에서 되게 유의미한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이 경기가 없었다면 토트넘이 1라운드 꼴찌 될 뻔했어요. 아 맞습니다. 저희 꼴찌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 시즌 때 최하위 성적이 18위였어요. 근데 1라운드부터 20위를 찍고 19위도 찍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됩니다. 아직 1라운드입니다. 계열받네. 다음 경기 이제 뉴캐슬 대 리버풀. 야 이것도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그쵸. 사실 이 경기도 뉴캐슬이 진짜 주전 자원 제일 많이 뺏긴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뉴캐슬이 다음 라운드 토트넘의 상대예요. 그리고 리버풀도 저희가 프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영입도 못했고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맞아. 과연 어떻게 될까? 뉴캐슬은 감독도 바뀌었고 주전도 다 뺏겼는데 그래도 뉴캐슬은 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엘랑가한테 선제골을 먹히고. 네, 엘랑가랑 위사가 잘하더라고. 위사가 저번 시즌에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왔잖아요. 근데 1라운드부터 내가 왜 뉴캐슬이 있어야 되는지, 뉴캐슬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경기를 보여줬고. 이게 뉴캐슬도 야이슬레 감독이 오고 진짜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전술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볼도 잘 돌았고 측면 활용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서는 또 위사가 털어주고. 근데 이 경기는 뉴캐슬이 잘해서 비겼다기보다는 리버풀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것도 맞긴 하지. 이라올라 감독이 뭘 하려고 하는지도 솔직히 잘 안 보였고, 리버풀의 수비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반다이크가 확실히 나이를 먹긴 먹었다. 아직 잘하지만 예전만큼의 폼은 나오지 않았다. 예전만큼의 폼 나왔으면 안 먹혔을 것 같아요. 골. 그래서 제가 리그 예측을 했을 때도 얘기했듯이 뉴캐슬 되게 걱정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저기 어느 집 불 났다 이러고 봤더니 우리 집이더라고. 뉴캐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다음 경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비우 오피셜도 떠서 공격도 좀 강화가 됐기도 했지만 아직 훈련을 더 해야 될 거고. 수비가 리버풀보다 더 안 좋아요. 맞아. 지금 조직력이 너무 안 좋고 공중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볼 때마다 나오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볼 때마다 헤트트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경기가 되게 걱정이 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일단 막판에 리버풀이 극장 PK가 아니었다면 사실상 지는 경기였어요. 루이스 홀이 이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가 막판에 그냥 큰 똥을 싸버려가지고 그 PK 아니었으면 진짜 뉴캐슬이 승리를 했을 거다. 그리고 1라운드 마지막 경기죠. 풀럼 대 첼시. 이 경기도 진짜 치고받고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전력으로 보면은 첼시가 그냥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주앙 페드로가 시작과 동시에 골을 넣었잖아요. 이제 원래 9번의 저주, 그 저주가 뭐냐 비웃듯이 그냥 바로 30초 만에 골을 넣었죠. 그렇죠. 그리고 도움도 하나 또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풀럼이 기록한 첫 번째 골, 조슈아 킹이 넣은 골은 산체스가 막을 확률이 70%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산체스가 좀 불안하다. 그쵸. 아무래도 예능형 골키퍼다. 근데 산체스 말고 수비진마저도 맞아. 되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2라는 스코어로 첼시가 그냥 겨우 이기게 됐어요. 네. 이게 풀럼이 골결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첼시가 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쯤에는 공격수로 나오는 풀럼의 선수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영웅 심리가 많이 보였다 해야 되나? 풀럼 본인들의 홈이기도 했고. 그렇죠. 이것도 전 경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첼시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좀 풀럼이 너무 아쉬웠다. 그렇죠. 첼시 같은 경우도 알론소의 3백 뒷공간이 너무 열리더라고. 그리고 그 알론소식 3백이 약간 3백 중에 한 명씩은 계속 올라가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국 라크루아가 또 유의미한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좀 다듬어지면 잘 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긴 들었습니다. 일단 양쪽에서 또 모건 로저스랑 파머가 계속해서 타격을 해주는데 공격진은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안 나가는 첼시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는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리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제 순위를 보시면은 사실상 뭐 의미 없는 순위긴 한데 그냥 보지 말까요? 아예 봐야죠. 일단 리그 초반 순위에서는 동률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득실차까지 똑같아 버리는. 그럴 때는 그냥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아스날이랑 브렌트포드가 동률이지만 아스날이 위에 있고, 에버튼과 헐시티가 동률이지만 에버튼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헐시티는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갑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그러고 리버풀이 뭐 10이고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십으로 강등이 되죠. 아니 힘듭니다. 정신 났어요? 네. 어떻게 안 놉니까 이거. 그리고 맨유는 턱걸이로 살아남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순위를 보고 이번 1라운드에서 되게 특이했던 점 하나는 무승부가 단 한 경기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도 맞아. 완전 극장 무승부가 돼서 원래 저것도 무승부가 아예 없는 1라운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쵸.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은 이제 저희랑 같이 더보기 리그에 리버풀이 있지 않았을까. LMN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가 뉴캐슬이 더 위였으면은 리버풀이 지금 11등이에요 원래. 비겼으니까. 하여튼 토트넘 팬분들, 맨유 팬분들 힘내십시오. 저희가 이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베스트 11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개화닥 선정 베스트 11인데 정말 그냥 저희 사심도 좀 들어가고 완전히 팬의 시점에서 뽑는 건데 서로 왜 걔가 들어가냐. 특히 아스날, 토트넘, 토트넘은 토트넘 누굴 넣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키퍼부터 라야가 나오더라고. 라야 이번에 내가 봤을 때 샤워도 안 해도 될 정도였는데 라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래도 제가 뽑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쵸. 이제 키퍼는 이제 맨유전에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기도 하죠. 졸라키스. 오른쪽에는 화이트. 이거는 이제 제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맞아요. 근데 정말 잘했어요. 화이트가 폼이 그만큼 올라왔고 도움도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센터백에는 라크루아랑 노벨 맨디. 일단 노벨 맨디 같은 경우엔 헐시티의
무실점과 그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선수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봤고, 라크루아는 그나마 첼시 수비진 중에 정상이었다. 그리고 도움을 그쵸, 또 기록하는 그쵸. 모습을 보여줘서 네.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레프트백에는 루이스 포터. 진짜 잘하더라고. 그렇죠. 너네한테 첫 골 넣었잖아요. 네. 네. 탈탈 털렸습니다. 그 이제 중앙 미드필더 2명. 마마드 상가레. 야, 기가 막히더라고. 너네 털렸잖아요. 아, 그런 기사가 있어. 토트넘이 돈을 많이 썼는데 그냥 쌍가레한테 털렸다. 사실 브렌트포드는 쌍가레 한 명을 제외하면 그쵸. 거의 다 저번 시즌부터 있던 그치, 선수였기 완성된 때문에, 팀에다가 쌍가레가 들어갔기 때문에. 토트넘은 완전히 그냥 리빌딩한 그쵸, 팀이었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커버 쳐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게이를 넣었는데 경기 평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백을 보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왔는데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치. 안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잭 힌세루드 그냥 아스톤빌라를 침몰 시켜버렸습니다. 그쵸. 네, 여기도 안 넣을 수가 없었고 저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아스날 관련된 ITK들한테 물어봤대요. 저 선수 우리 안 노리냐고.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노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외적으로도 잘해가지고. 네, 어쨌든 우측 윙 셰르키입니다. 잘해요. 그냥 잘해요. 맞아요. 그냥 잘해요. 다른 선수들도 넣고 싶었으나 셰르키가 너무 잘했어요. 후반전에 교체해서 들어왔지만 도움을 2개를 기록하면서 맨시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좌측 윙은 촐리스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일단 촐리스는 지극히 제 40이고 근데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토베는 주앙패드로.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번 시즌에 계속 저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첼시 9번의 저주는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감독은 브렌트포드. 키스 앤드류스 감독이죠. 여기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원래 헐시티 감독을 맞아요. 할까 아니면 브렌트포드 감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헐시티 감독은 그냥 맨유한테 어쨌든 얻어맞았지만 졸라키스가 그쵸. 선방을 해준 경기였는데 그렇죠. 브렌트포드는 그냥 토트넘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압도했다. 압도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없앴다는 그런 안 좋은 단어를 씁니까? 아, 어쨌든 이번 시즌에 브렌트포드는 많이 막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렌트포드의 키스 앤드류스 감독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선정한 거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을 거고 왜 아스날이라고 넣었냐 촐리스 막 이렇게 그렇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2라운드죠. 토트넘이 먼저 합니다. 이제 일요일에 새벽 1시 반 토트넘 대 뉴캐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걱정돼요.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는 토트넘 홈이니까 좀 좋은 네.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네. 아스날은 9월 1일 새벽 4시에 아스톤빌라 원정을 가게 되는데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주안 고메스의 퇴장과 전반적으로 주전이 많이 이탈된 아스톤빌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쉽게 이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목요일에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2라운드 찰턴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죠. 불안합니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1라운드랑 같은 공격진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불안하긴 해요. 어쨌든 이게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팀들은 카라바오컵 3라운드부터 경기를 치르고 나가지 않는 팀들이 2라운드부터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제발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북런던 더비가 좀 흥했으면 좋겠는데 이딴 식이면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뭐 이 경기에 이제 사비오 선수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선발은 아니지만 교체로 나와서 조금 합을 맞춰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경기는 저희가 라이브를 다 진행을 하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와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